여러분들이 번 소득 중에서 비용으로 인정해 주는 게 있습니다. 소득공제라 그래요. 아예 내 소득에서 빼주는 거야, 세율 곱하기 전에. 근데 이렇게 하면 세금이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소득에서 세율을 곱해 세금, 여기서 또 빼주는 게 있어요. 세액공제라 그래요.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는 달라요. 완전히 달라요. 자, 봅시다. 그러면 처음에 소득공제부터 하나씩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득공제 항목 뭐가 있을까요? 가장 기본적으로 받는 거 있습니다. 여러분들 누구나 다 받는 거, 여러분들의 부양가족들 한 명 한 명 해줘요. 배우자, 부모님, 자녀, 친족, 그리고 뭐 경로우대, 장애인우대 뭐 이런 걸로 빼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소득공제를 먼저 많이 받고 싶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됩니까? 애를 많이 낳으면 됩니다. 많이 깎아줘요. 한 명당 연 150만 원 바로 소득공제 드립니다. 지금 영명이라고요? 애국자신 거죠, 그러면? 세금을 최대한 많이 내고 싶다 뭐 이런 말을 하니까 아이를 낳으면은 아이를 낳아서 애국자고, 아이를 안 낳으면은 세금을 많이 내서 애국자가 될 수 있습니다. 자, 근데 가끔 이런 질문을 많이 받아요. 맞벌이에요. 나와 내 아내 또는 나와 내 남편이 같이 일을 합니다. 부양가족이 있어요. 누구 이름으로 넣는 게 유리할까요? 두 명 다 직장인이면 두 명 다 연말정산을 하잖아요. 자녀 이름을 중복해서 넣을 수 없어요. 누구 이름으로 넣는 게 유리할까요? 돈 많이 버는 소득이 사람. 많은 사람? 예를 들면 예, 안녕하세요. 저 동동인데 저는 5천밖에 못 버는데 우리 와이프는 1억을 벌어요. 이렇게 웃겠다, 제발. 그러니까 애가 둘인데 어떻게 해두면 좋을까요? 한 명 한 명입니까? 0입니까? 2영입니까? 뭐가 더 유리할까요? 1억에 2명이 유리할 것 같은데. 이거는 여러분들 되게 쉽게 생각할 수 있어요. 이게 뭡니까? 무슨 공제라 그랬어요? 소득공제라 그랬어요. 여기서 빼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돈을 적게 받는 사람의 세율과 돈을 많이 받는데 세율 중에 세율이 어디가 높아요? 1억. 이거 여기가 높아요. 그러면은 부양가족 공제 이걸 어디다가 붙여야겠어요? 이쪽에 붙여야겠죠. 예를 들면 여기는 15%야 세율이. 근데 얘는 막 35%야. 그러니까 어디에 이 A를 더 줄여야겠어요? 35%. 여기서 빼야 세금을 더 많이 아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소득이 높은 사람 쪽으로 붙여야 유리하겠죠. 근데 이게 왜 헷갈리냐면은 야, 그러면 돈 많이 버는 우리 와이프 쪽으로 다 붙이면 되겠네요. 가끔 세액공제가 있어요. 헷갈려. 세액공제는 이거와 상관없어, 세율과. 그러면 이건 돈 많은 사람 쪽에 붙여봐야 유리한 게 없죠. 이쪽은 돈 많이 있는 사람에게 붙여야 유리해요. 이쪽은 어디에 붙이나 똑같은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때그때 소득공제나 세액공제에 따라서 어디에 붙이는 게 유리한 게 달라지는 게 있죠. 예를 들면 세액공제 중에 한 명당 얼마다, 두 명을 합치면 한도가 올라가는 경우가 있잖아요. 예를 들면 한 명당 200만 원 한도로 세액공제가 됩니다. 우리 남편 이름으로 다 넣으면 200을 넘어가는 수가 있잖아. 그럼 두 명이면은 한도가 400이 돼요. 그럼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나눠하는 게 좋을 때도 있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소득공제나 세액공제에 따라서 어디에 붙이는 게 유리하냐가 달라질 수 있죠. 하지 말고. 근데 그런 걸 누가 안 알려주잖아요. 지금 알려주고 있잖아요. 그럼 자기 계산을 해봐야 되는 건가? 잘 계산해봐야지 어디 붙이지 유리한 게. 이거 생각만 해봐도 우리 자녀 같은 경우 소득 높은 사람 붙여야 여기니까, 소득공제니까. 저는 그냥 돈 주고 세무사한테 맡길래요. 직장인이 그 세금 얼마 아낀다고 그걸 돈 주고 세무사한테 맡기면 그 세무사님 비용이 더 비싼 놀라운 기적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자기가 알아서 챙겨야 돼요. 자, 그리고 소득공제 뭘 깎아주냐? 나한테 비용 같은 걸 깎아준다고 보면 돼요. 국민연금, 뭐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이런 거 있잖아요. 공적연금 보험료 만져보지도 못했어. 뛰어서 나와. 야, 나는 이미 국민연금 9%내 돈에서 뛰어서 나왔는데 이것도 세금까지 매기면 어떡해? 난 받아보지도 못했는데. 그래서 그거는 그래, 그럼 미안하다. 이건 네 소득으로 빼줄게. 곱하기 전에 빼줍니다. 우리식 표현으로는 내 순수익에서 떼라. 내 명목 매출에서 떼면 안 되잖아요. 기업으로 치면. 법인세 떼는데 비용 빼고 법인세 이익에서 법인세를 때리잖아요. 매출에서 때리면 너무 크잖아. 그러니까 개인도 비슷합니다. 내 전체 소득이 아니라 내가 비용처럼 낸 거는 빼고 내가 쓸 수 있는 돈에서 세금을 떼야지. 아니면 내가 쓴 거보다 세금이 많을 수도 있어요. 자, 그러면 어떤 걸 비용으로 이제 인정을 해주냐, 이런 개념으로 보시면 돼요. 자, 그런 게 몇 개 있어요. 청약통장. 지난번에 배웠던 거. 정부가 느려매 청약하려면 연락에 넣었어. 만져는 맞죠. 만져는 맞지만 나는 못 써. 15년, 20년 넣어야 되는데 거기서 세금까지 떼면은 이것들이 그래서 그것도 비용처럼 빼줍니다. 내가 손에 잡은 돈은 이제 아니라는 거지요. 그리고 또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 무주택자. 무주택자 저 줘요. 무주택자요. 임차를 위한 대출이자 이런 거 좀 빼줍니다. 정부가 집을 못 해줄 망정 내 임차료 거기서 세금을 떼?
그거 빼줍니다. 40%까지 한도에서 이제 공제를 받을 수 있죠. 소상공인을 위한 노란우산공제, 소상공인의 퇴직연금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내가 만져보지도 못한 돈 아니냐라고 생각해서 빼드리고요. 여러분들 가장 관심 많은 게 지출이죠. 지출. 바로 여러분들의 신카. 신용카드 금액입니다. 이게 여기서 빼져요. 왜냐면 기업의 비용 비슷한 거니까 내가 지출한 거는 빼고 이익에서 세금 떼라. 약간 이거랑 비슷합니다. 신용카드 사용액 소득공제가 됩니다. 이게 가장 관심이 많죠. 얼마 써야 되냐? 총 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 그러니까 한마디로 여러분들이 연봉이 5천이다. 25%면 얼마입니까? 1,250만 원. 1,250만 원을 넘는 금액을 1년 내 신용카드로 긁었다. 그러면은 그 초과분에 대해서 소득공제를 해주는데, 그럼 나는 5천 중에서 5천을 썼어. 야, 나 세금이 없다. 오케이. 다 썼어. 야, 세금 임시 없다. 소비. 그렇게 안 됩니다. 착하겠죠. 야, 그러면 누가 세금을 내? 다 긁어버리지. 세금 내기 싫으니까. 이거 한도가 있어요. 내 총급액의 25%를 넘는 금액 쓴 거에 대해 세금을 깎아주는데 7천만 원 이하는 한도가 300만 원을 깎아줍니다. 여기서 깎아주는 거예요. 여기서. 내가 5천이야. 급여가 1,550을 썼어. 신용카드로. 내 한도는 1,250이잖아요. 25%가. 그럼 300을 더 썼죠? 5천에서 300만큼 빼줘서 4,700 곱하기 세율을 해준다는 소리죠. 근데 그렇다고 야, 나 이거 4,550을 썼어. 거의 다 썼구만. 그래도 깎아주는 건 요거밖에 안 됩니다. 요 한도가 있는 거예요. 미친 듯이 써도 그 한도만큼만. 많이 쓴다고 많이 받는 게 아니구나. 물론 많이 쓰면 많이 받는 건 맞죠. 한도를 넘은 여기까지는. 근데 그걸 넘어가면은 그냥 지르신 겁니다. 세금은 다 내세요. 만약 급여가 그 이상이다. 그 넘어가는 부분은 250만 원 한도니까 대충 한 300 한도로 소득공제를 해준다고 보면 됩니다. 조금 복잡해요. 왜냐하면 공제율이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250만 원, 300만 원 넘어간 거에서 공제율이 다른데 신용카드는 15%, 체크카드나 현금 영수증은 30%, 전통시장 대중교통은 40%뭐 이런 식으로 공제율이 다르게 소득공제가 들어갑니다. 그게 무슨 소리냐? 신용카드보다 체크카드나 현금 영수증을 쓰면 소득공제가 더 많이 든다. 그래서 현금 영수증 그래, 챙겨야 하는 현금 거. 영수증. 엄마가 맨날 현금 영수증 따라 그러거든. 그러면 야, 무조건 체크카드, 현금 영수증이 유리하냐? 그렇긴 한데 신용카드 회사가 주는 혜택이 있어요. 그래서 이걸 비교해봐야 되잖아. 그러니까 이제 머리가 터지는 거야. 정말로 내가 세금을 어떻게든 최대한 그 신용카드 혜택까지 다 받고 싶다. 그러면은 아까 내 급여 25% 넘어가는 거 있죠? 여기까지는 신용카드로 채워. 그 다음에 그 한도 300까지 높은 공제율로 내가 빨리 이걸 채우고 싶으니까 여기는 체크카드로 채워. 와. 아 진짜. 뭐 이런 생각을 하는 분들이 있죠. 아니면 세금 아끼기 위해서 공연을 더 봐. 공연은 뭐 30%니까 안 되겠다. 내가 300만 원 한도 못 채운 것 같아. 꼼꼼한 분들은 전통시장 살리기로 거기 40%입니다. 대중교통도 40%. 자, 그리고 신용카드에 대해서 항상 나오는 질문이 있어요. 우리 집사람 명의로 된 카드를 2명이 이용하면은 조금 더 유리하지 않을까요? 아니, 우리 남편 명의로 된 카드를 이용하면 조금 더 소득공제 많이 받을 수 있지 않을까요? 가능한 소리일 수도 있습니다. 어떨 때? 25%를 못 넘길 때. 그러니까 내일 5천이야. 25%면 1,250만 원을 넘겨야 소득공제를 받는데 나 이거 못 써. 한 달에 100만 원 안 써. 회사에서 사는 사람들. 동동이 같은 사람들. A에서 B까지 버카로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안 써. 와이프한테 쓱 내 카드 주면서 같이 써서 이걸 넘기자. 뭐 가능한 전략이긴 합니다. 근데 동동이 혼자 어차피가 넘겨. 그래서 어차피 이거 한도까지 채워. 그러면 둘이 할 이유가 있습니까? 없죠. 근데 만약에 동동이 집사람도 일을 해서 똑같이 이게 있어요. 똑같이 있어. 이 친구도 25%. 그러면 둘 다 넘어서 둘 다 여기서 소득공제 받는 게 낫겠죠. 네. 이해가 되시죠? 만약에 둘 다 이 한도를 넘어서 쓰면은 둘이 한 카드 쓰면은 얘는 300만 원 한도밖에 소득공제를 못 받잖아. 근데 얘도 넘기면 여기도 300 받을 수 있잖아요. 내가 둘 다 지출이 크면은 각자 하면 되고 못 넘을 것 같다. 여기까지밖에. 그러면 이제 둘이 합쳐서 지출 사용액을 늘리면 유리하겠죠.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이게 한마디로 얘기하기는 힘들어요. 여러분들 지금 이해된 것 같잖아. 이 문을 열고 나간 순간 까먹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때는 둘이 합쳐서 쓰는 게 지출이 작으면 그게 유리할 수 있고 지출이 크면 따로 하는 게 유리할 수 있습니다. 이걸 생각을 하고 세금을 줄인 사람이 있으면 대단한 거죠. 25%까지는 신용카드에서 신용카드사의 혜택을 받고 그걸 넘는 것은 전통시장과 체크카드와 현금 영수증을 이용해서 최대한의 공제율을 뽑아먹겠습니다. 대단한 분이죠. 그래서 이 가계부 꼼꼼히 쓰는 분들이 이런 거 실제로 챙겨요. 체크카드와 신용카드의 비율 같은 걸 이렇게 해가면서.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너무 피곤하다.
그냥 그 시간에 유튜브 하나 보시고 인생 즐겁게 사시고 그냥 신용카드나 체크카드 갖고 다니면서 적절히 섞어 쓰다 보면 조금 더 깎아주면 좋고 내가 이렇게 유리하니까 남편 신용카드를 꼭 써야겠네요. 근데 이 사람이 신용카드를 안 줘요. 야 이거 문제 있는 사람 아닙니까? 우리 부부관계가 이걸로 나빠지고 있어요. 그래봐야 조금 깎이는 겁니다. 그 몇십만 원. 이거 별거 없어요. 그냥 각자 신용카드 써도 돼요. 그리고 우리는 없지만은 나중에 혹시 대기업 같은 데 가시면 우리 사주 나눠줘요. 우리 사주 조합 출연분 뭐 이런 거 냅니다. 그거 하는 거 소득공제 줍니다. 우리 사주 같은 경우에는 많이 투자를 하시라고. 또 몇 개 더 있는데 정답. 안경 사면 공제해주는데. 안경 공제해줘요? 그 세액 공제일 겁니다. 소득공제가 아니라. 그딴 거 생각하고 안경을 살 때까지 오늘의 결론부터 미리 얘기해 드릴게요. 와, 뭘 사니까 소득공제, 뭘 사니까 세액공제 해주네. 받으러 가서 사야겠다. 산 비용이 무조건 높습니다. 산 비용보다 많이 깎아주는 건 없어요. 안 사면은 가장 아끼는 거야. 내가 소득공제, 세액공제 반드시 채워야 돼요. 신용카드 25% 초과를 못했네요. 내가 이번 달은 300만 원을 긁어야 세금을 깎아주네 해서 300을 지릴 필요가 없다는 거죠. 절대 그 300만큼 세금 공제가 안 됩니다. 안 쓰고 아끼는 게 최고죠. 내 수익으로 치면. 그래서 이상한 생각으로 무조건 받아야 된다고 지출을 늘릴 필요는 없다는 거죠. 지출을 안 늘리면은 세금을 조금 내겠지만 내 돈에 들어오는 게 훨씬 더 큽니다. 그게 결론이에요. 오늘의 결론. 자, 좋습니다. 소득공제 얘기했으니까 이제 본격적으로 여기로 가야죠. 세액공제. 세액공제 이제 뭔지는 다 이해하셨죠? 네. 이 나온 어떤 요 과세 표준이라 그럽니다. 과세 표준 금액에서 빼주는 거죠. 얼마나 빼서 내 진짜 세금, 트루 세금이 이제 나오게 되는 찐세 얼마를 빼냐에 대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좋습니다. 일단 세액공제 종류가 진짜 많아요. 이거 하나 하다가 2시간 다 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주요한 것들만 보여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뭐 근로소득세공제 이런 게 있어요. 누구나 해주는 거. 근데 누구나 해주는 거는 별 관심이 없어요. 어차피 자동으로 해줘. 자, 그러면 여기서 가장 중요한 세액공제가 있습니다. 가장 크게 이건 바로 현금 박치기로 깎아주는 게 있어. 자네들도 할 수 있어. 자녀 세액공제가 있습니다. 자, 야. 첫째 30, 둘째 50, 셋째 이상 70. 바로 팍팍팍팍팍팍 깎아드립니다. 8세 이상의 자녀로 가면 또 세액공제가 또 15만 원, 15만 원 이렇게 들어갑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맨날 그 귀가 아프게 듣는 뭐 그런 거죠. 퇴직연금 ILP에 넣으면은 세액공제가 된다. 연금 저축에 넣으면은 세액공제가 됩니다. 세액공제가 되니까 얘들아 제발 해라. 축하 친구들은 여러분들이 넣은 거에 50%를 더해서 더해주잖아요. 그게 뭡니까? 거기 나온 공제가 세액공제입니다. 퇴직연금 IRP 세액공제, 연금저축 세액공제, 은행 같은 데 지나가다 보면은 500만 원 한도 세액공제입니다. 근데 그 헷갈리면 안 되는 게 500만 원 한도 세액공제라 그래서 세금 500 깎아주는 게 아닙니다. 곱하기 공제율이 있죠. 이 500 한도라는 거는 여러분들이 예를 들면 연금저축계좌에 매달 40씩 넣어서 1년에 500을 넣었어요. 그래서 500 한도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넣은 돈을 세금 다 깎아주면 어떡해? 그럼 너무 많이 깎아주잖아. 거기에 이제 공제율이 들어갑니다. 몇 퍼센트를 하냐? 사항에 따라서 어떤 거는 뭐 15%짜리가 있고 어떤 거는 10%짜리가 있고 예를 들면은 뭐 공제율이 10%다. 그럼 세금 얼마 깎아주는 거예요? 500을 넣었을 때 50 깎아주는 겁니다. 그래서 가끔 마케팅 하려고 500만 원 한도 세금 공제 그럼 우와 세금을 500이나 아껴? 아니 그 공제율 곱해야 됩니다.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자, 원래 퇴직연금 IRP 계좌 세액공제 한도는 옛날엔 700이었어요. 한 달에 60만 원씩 정도가 900으로 올라갔죠. 이번에 올라간 거예요. 이번에 연금저축 한도. 연금저축 여러분들이 넣은 거 이거 400이었는데 이번에 600으로 올라갔습니다. 물론 따로따로 계산 아니에요. 합쳐서 어쨌건 900입니다. 높은 거. 뭐 두 개를 합쳐도 돼요. IRP 계좌 말고 연금저축에 얼마를 넣건 두 개 합쳐서 900까지 넣으면 내가 1000만 원, 2000만 원을 넣어도 거기는 아니라는 거예요. 900까지만 내 여기 세액공제 한도에 들어가고 그럼 이걸 얼마의 공제율로 깎아주냐? 소득이 5,500만 원 이하라면 퇴직연금 같은 경우에 16.5%예요. 16.5면 900만 원을 넣으면 148만 원 세금이 깎입니다. 5,500만 원 넘는다 나는 13.2%. 뭐 그래도 대충 한 118만 원 정도 세금이 깎여요. 그러니까 이 퇴직연금이나 연금저축으로 넣는 게 15% 언저리 정도의 세금을 내가 아끼는 거다. 그러니까 한 달에 50만 원을 넣는다. 그럼 15%니까 한 7만 원 정도의 세금이 매달 내가 좀 깎여지는구나. 세네요. 쎄죠. 물론 2천만 원 넣는다고 더 깎아주는 거 아니에요. 아까 얘기했지만 한도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 세액공제가 나름 소소합니다. 이게 있고 없고 되게 커요.
연말정산하는데 100만 원이 환급 나오는 것과 100만 원을 세금 더 내라고 얘기하는 것 느낌이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거 열심히 내면 나중에 연말정산 때 환급 받을 수 있죠. 그리고 이 얘기할 때 꼭 등장하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ISA 계좌 이거는 아예 비과세가 있어요. 옛날에는 200만 원의 이자 소득은 아예 비과세였어요. 세금을 아예 안 떼. 이거 원래 분류과세 들어가는데 안 떼. 지금 이게 500까지 늘었습니다. 배당이나 이자로 내가 500만 원을 받으면 ISA 계좌에서 받는 거는 아예 비과세가 됩니다. 이게 ISA는 만기가 3년이에요. 3년이 딱 떨어졌어. 그래서 수천만 원이 나와. 야 이거 세금 아끼는 거 없을까? 그거 그대로 개인연금 저축으로 들어가면은 추가 세액공제가 있으니까 10%라고 합니다. 10%. 그러니까 예를 들면 IS 계좌가 3천만 원에 쌓여 있어. 근데 여기서 3천만 원을 그대로 연금저축계좌나 IRP 계좌로 옮기면 10%니까 300만 원 정도 추가 한도로 인정을 해줍니다. 이것도 역시 대충 10몇 프로라고 보면 한 40만 원 정도 세금을 이제 아낄 수 있는 그런 게 있죠. 복잡하죠. 이건 뭐 끝이 안 납니다. 이 세액공제의 종류는 어떤 게 있는지. 보장성 보험도 세액공제가 되는데 연간 100만 원 한도 12% 공제가 되고요. 그러니까 12만 원 아낄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근데 더 관심이 높은 게 있죠. 의료비도 세액공제가 됩니다. 맞다. 약국 간 거 저기. 약국 간 거 막 다 모아주잖아. 내가 병원 간 거. 그게 여기서 깎여서 그래요. 병원 많이 가면 좋은 거예요? 네 몸이 날아간 거예요. 돈이 문제가 아니라 네가 골로 간 거예요. 돈 조금 살리겠다고 10만 원 아끼려고 병원비가 1,000만 원 든 거예요. 자꾸 얘기하지만 세액공제나 이런 거 세금 빼려고 뭐를 더 하는 것 자체가 비용입니다. 가만 있어. 그러니까 안 하면 돼. 안 하면 그 비용 안 들어. 그거 몇 프로 아껴보겠다고 그 비용을 쓰는 게 비용이지. 안 하면 0입니다. 안 하면요. 자, 의료비 세액공제는 총 급여액의 3%를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 700만 원 한도까지 공제해 준 거. 아까 얘기했잖아. 한도. 700을 다 빼준다는 게 아니에요. 공제율은 보통 한 15%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700까지 쓰면 한 100만 원 정도 아껴주는 거예요. 내 총 급여액의 3%를 초과한 금액이 700만 원이니까 내 급여가 5천을 벌었으면 150만 원을 넘는 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최대 700의 15%니까 100만 원 정도까지 세액공제가 되는데 그렇다고 와 병원비 700 써야지 100 아끼겠다고 700을 쓰는 겁니다. 절대 그러시면 안 돼요. 채워야지 700. 그거 채워서 뭐야 자꾸 얘기하지 마. 그냥 안 가는 게 최고예요. 안 가는 게. 물론 그건 있습니다. 자기 의료비는 그 한도 없이 공제가 됩니다. 내가 어디 큰 병을 알아서 입원하거나 뭐 암 환자 뭐 이런 걸로 들어가서 크게 비용이 나왔어. 그럼 그건 15% 그냥 공제해 줍니다. 근데 우리 부모님 이럴 경우에는 이제 한도가 있죠. 물론 이것도 이제 뭐 장애인이냐 65세 이상 고령자냐 이거에 따라서 조금씩 변하긴 하는데 그때 이제 한도가 없이 공제를 받긴 하는데 뭐 그렇다는 거 참고로 알아주시면 됩니다. 좀 공제율이 높은 게 있어요. 난임 수술비 공제율 30%입니다. 또 미수가 의료비 이런 것도 20%입니다. 조금 높여주는 게 있죠. 그리고 사람들이 잘 모르는 거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팁 중에 하나. 아이를 낳고 또 뭐가 공제가 돼요? 세액공제가. 산후조리원? 산후조리원 세액공제됩니다. 200한도로 돼요. 200한도. 이거 영수증 같은 거 챙겨야 돼. 자, 그러면 아까 전에 했던 얘기 퀴즈 드리겠습니다. 우리 아이 세액공제 누구 이름으로 붙이는 게 유리할까요? 정답. 소득 높은 사람. 근육인데? 소득 높은 사람은 세율이니까 소득공제일 땐 관계가 있지만 세액공제는 소득하고 별 관계가 없을 수가 있습니다. 특별한 조건이 있지 않는 한 소득이 높은 사람에게 할 필요가 없죠. 총 급여액의 3%를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 공제해 주기 때문에 총 급여액의 3%가 낮은 사람한테 붙이는 게 유리할 수 있습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우리 아이 비용이 140만 원 나왔다고 칩시다. 나는 소득이 5천이야. 그러면 3%니까 150을 넘긴 금액에 대해서 공제를 해주는데 우리 애는 140밖에 안 됐어. 공제할 게 없죠? 근데 우리 와이프는 3천이야. 여기에 3%는 90이잖아. 50만 원 넘겼네? 그런 거 넘긴 거에 대해서 세액 공제해 줍니다. 물론 그렇게 크진 않지만 뭐 저거 몇만 원이라도 주는 거니까 요 3%가 낮은 쪽에 붙이는 게 유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자꾸 아이 얘기하니까 여러분들 표정이 좋지가 않아요. 내 얘기가 아니야. 야, 나랑 관계없는 얘기 왜 계속해 지금. 그거 말고 나는 없냐? 있습니다. 교육비 빼줘요. 아, 제 교육비요? 역시 표정이 안 좋군요. 교육을 좀 받아. 교육비, 학원비 빼줘. 내 교육비 빼줍니다. 토익 학원 이런 거요? 토익 학원 돼요? 토익 한 것도 되죠. 다 돼요. 본인 교육비는 15%
한도 없습니다. 세액공제 해줘요. 내가 1년에 교육비로 1,000만 원을 썼다. 그럼 150만 원 세액공제 해줍니다. 또 이 말을 듣고 그래요? 학원을 가야겠네요. 이직 준비. 학원을 2천만 원 들면 300만 원 할인되네. 학원을 미친 듯이 다녀야지. 야 그거 아끼려고 학원비를 그렇게 많이 쓰면 어떡해. 안 쓰면 되는데 안 쓰면 지출 없는데.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아이들도 돼요. 아이들은 초중고생이면 연 300만 원. 300을 다 냈다고 치면 15%면 45만 원 정도. 대학생이면 900만 원 한도입니다. 대학 등록금 같은 경우에 부모님이 내주면은 세액공제 받을 수 있는 이제 그런 게 되겠죠. 한도가 다 깎아주는 게 아니라 공제를 곱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가끔 그런 질문합니다. 아이 오케이, 아이 되는 거 알겠어. 본인 교육비 오케이 알겠어. 가족 되는구만. 우리 엄마 아빠 노인대야. 아니면 이거 우리 엄마 아빠 요즘에 이거 하시는데 개인 PT 받거든요. 아니면 학원 가서 이거 하시는데 이거 되냐? 그것도 교육이잖아요. 우리 엄마 아빠 요즘에 코딩에 맛을 들여갖고 코딩 학원을 가신다. 새롭게 제2의 인생을 시작해 보시겠다는데 이거 되지 않습니까? 될까요? 네. 네. 안 됩니다. 부모님은 안 돼요. 차별이다. 아니 지금 유교의 나라에서 이게 부모님에 대한 효를 무시하는 건가요? 부모님은 안 됩니다. 안타깝게도 골프는 자기 돈으로 배우시는 걸로. 그럼 일반적으로 맞벌이 부부일 때 높은 쪽은 소득 공제를 하는 것이 좋고 낮은 쪽은 세 공제를 하는 게 더 유리한 건가요? 일반적으로? 그때 다르는 거 아니에요? 그걸 그렇게 그대가 조절할 수 있으면은 어떤 소득이 생겼는데 나는 여기다 붙일까 여기다 붙일까 이런 건 잘 안 됩니다. 그 구분은 정해져 있어요. 어떤 소득은 여기고 어떤 소득은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내 세율이 낮으면은 세액공제를 열심히 찾는 게 좋고 소득이 높으면은 소득공제 열심히 찾는 게 좀 유리하겠죠. 물론 그런 건 있어요. 하지만 아까도 얘기 드렸듯이 그냥 그거 안 하면 됩니다. 그럼 비용이 없어요. 5%, 7% 받으려고 샤넬백 사고 뭐 그러면 의미가 없습니다. 자, 그리고 아까 전에 니니가 얘기했던 거 나는 너무나 좋아하는 내가 사랑하는 우리 A 정당에 기부금 냈는데 이거 안 깎아주냐? 화이팅! 누구 되라! 이러고 넣었는데 이거 안 깎아주냐? 깎아줄까 안 깎아줄까요? 정당 후원금, 기부금 10만 원까지. 안 돼요. 잘하네. 역시 잘 알아. 역시 자네야. 바로 알고 있구만. 정당 후원금은 100% 공제해줍니다. 10만 원까지. 그러니까 10만 원을 내가 원하는 정당에 후원을 했다. 100% 올려줘요. 빵원이에요? 빵원이에요. 빵원. 사실상 빵원. 그냥 지원해주면 됩니다. 한마디로 거의 세금으로 지원해주는 효과 비슷하다고 보면 돼. 이런 게 하나 더 있어요. 고향사랑 기부금이라는 게 있어요. 선물도 주잖아요. 특산품 같은 거를 주는 고향사랑 기부제도 있습니다. 이것도 10만 원도 100% 세액공제입니다. 무슨 소리입니까? 고향사랑 기부에 10만 원을 내면 10만 원 중에서 30% 정도는 답례품을 줘요. 뭐 사과를 주던 무슨 뭐 망건을 주던 멋진 묵을 주던 어느 곳은 뭐 연필도 주고 뭐 지점초도 주고 그거 그냥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세액공제 어차피 10만 원 나오니까 3만 원어치 선물이 오거든요. 보통. 그럼 마산에 10만 원 내면 집에 뭐 아구찜 하나 오는 거예요? 마구찜 올 수도 있어요. 그냥 마구찜을 공짜로 먹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0만 원을 기부하니까 요거 12 세액공제가 되고 나중에 3이 더 오더라. 그래서 13만 원이 되더라. 이런 기적을 만들 수 있죠. 자, 그리고 사실 기부금 하면은 다들 할 말이 있죠. 나 교회 종교. 헌금 냈는데 나 절에 시주했는데 요거 되냐? 됩니다. 영수증 받아놔야 돼. 그래서 스님 이거 좀 그 교회에 다 하는 사람 있어. 교회 영수증 줍니다. 우리 교회 같은 영수증 안 주는데요? 그러면은 집사님을 한테 내 영수증 사태질하면 안 되고요. 이렇게 집사님 죄송한데 하느님한테 낸 거 아니에요? 집사님 영수증 하나님한테 냈어도 세액공제는 받아야지. 하나님이 세액공제 받지 말란 말은 안 했어. 야 부처님이 그거 깎아주지 말라 그러니? 받을 건 받아야. 받을 건 받아야지. 낸 아니, 거지 영적인 마. 활동하는 곳에서 어떻게 그거 영수증 처리 받습니다. 반드시 챙기셔야 됩니다. 개운교회들은 1년치 나중에 한 번에 떼어줘요. 여기서 약간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죄송한데 내가 간 데가 소위 말해 등록되지 않은 종교법인들 있잖아요. 조금 미등록 수상하고 내가 신의 아들이라고 얘기하는 곳들 있잖아요. 선 오브 갓이거나 내가 아니면 갓 그 자체거나 뭐 돌아온 갓이거나 뭐 그런 데들이 있는데 거기는 되냐? 미등록 종교업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보통 내가 신인 곳은 잘 안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또 가장 밀접한 거 월세 같은 거. 월세 맞아 월세 나 너무너무 힘들게 살고 있는데 내 월세 같은 거 세액공제 어떻게 안 됩니까? 됩니다. 물론 소득 제한이 있어요. 급여소득 7천만 원 이하 또 무주택 세대주
750만 원 한도에서 월세액의 15% 세액공제 받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잘 뛰어다가 영수증 같은 거 잘 뛰어다가 월세 증명 받아갖고 연말정산할 때 이거 넣어야 돼요. 그거 안 하면 못 받는 거예요? 못 받죠? 안 했지? 안 했어? 이때 뭐 하고 산 거야? 집주인한테 영수증 떼야지. 아 이런 애국자를 받나? 세금을 더 내겠다는 자네이고 충실한 자세. 국가가 네가 월세를 얼마나 냈는지 일일이 따져주지 않아요. 국가는 아까 얘기했듯이 그 간편세 그거에 의해서 전체적으로 계산을 한 다음에 이런 것들은 그대들이 다 챙겨서 적어 넣어야지 언제 국가가 한 명 한 명 다 해줄 수 없잖아. 그럼 질문 있습니다. 이거 5월에 하면 돼요? 오, 날카로운 질문이네요. 지금 내가 깜빡했다. 나중에 해도 되냐? 한 푼이라도 챙기겠다는 그대의 그 열정적인 자세 너무나 좋습니다. 역시 돈 얘기가 나오니까 졸다가 갑자기 눈이 떠지는군요. IQ가 높아졌어요 지금. 예. 지금 못했다. 1월에 못 받았어. 남들 종소세에도 할 때 되냐? 놓쳤는데 기회를 줘야죠. 버스 지나간 다음에 손을 드는데 버스가 쓰냐? 그런 거 하나 어떻게 일일이 다 봐줘? 됩니다. 해줘야죠 이거. 늦어도 돼요. 지금 다시 넣으면 돼요. 늦어도 되고 5월 종소세 신고할 때 내 거 신고해도 되고 이게 5년인가 그럴 거예요. 옛날 것도 내가 그때 깜빡하고 못 넣어서 나중에 넣으시면은 이게 경정 청구라 그러죠. 그래서 세금 환급받고 하잖아요. 뭐 유명 세금 플랫폼들이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는 찬스 이런 거 하잖아요. 이런 거 찾아서 넣어주는 겁니다. 이런 거 찾아서. 내가 깜빡했던 거 3년 전에 그거 넣어주면 세액 공제 받고. 다행이다. 월세액이 15%니까 750만 원에 15%면은 크죠. 80만 원 막 이렇게 세금 깎아줄 수 있어요. 아깝다. 이게 얘기 안 했으면 동동이 영원히 안 받는 건데. 내가 퀴즈 했어. 야. 오늘 또 술 한잔 하려고 했는데 물론 좋은 집에 살면 안 됩니다. 저 원룸 사는데요? 좋은 집에 국민주택 규모 기준 시가 4억 원 이하 이런 데서 월세하는 사람 깎아주는 겁니다. 우리 집 성수동에 120평짜리인데 트리마지에 월세 사는데 못 깎아주나요? 뭐 시그니처 어쩌고 뭐 이런 데 사는데 그러면 안 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건 여러분들이 혹시 되지 않을까 해서 갖고 왔는데 중소기업 취업자 세액 공제가 있어요. 소득세 감면 그건가? 15에서 34세 미안하다니냐. 표정 굳어지는 거 봐라. 다음으로 넘어가. 15에서 34세 이하거나 또는 60세 이상 고령자 아니면 장애인 경력 단절 여성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경우 소득세를 감면해 주는 거 있습니다. 이거 되게 세요. 취업연료부터 3년 소득세 70%, 연 200만 원까지. 그러니까 200만 원까지 거의 그냥 빼주는 거예요. 청년은 5년 소득세 90%. 물론 한도가 있지만 거의 그냥 정액을 빼준다고 보면 됩니다. 여기에 속하는 분들은. 참고로 내가 34세 넘은 것 같아서 안 되겠네? 군대 가 기간 도와줍니다. 2년 갔다. 그러면은 36까지 되는 거죠. 내가 중소기업 취업자 세액 공개를 받기 위해서 군대를 다시 갔다.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은 대단한 애국자가 되는 겁니다. 자꾸 얘기하지만 소득 공제는 되면 받는 거지. 그걸 하기 위해서 뭘 하는 거는 굳이입니다. 사실 더 있어요. 지금 더 하면은 여러분 지금 들은 것만으로도 지금 머리가 폭발하고 있죠. 빨개질 거. 제일 꿀팁만 하나 알려주세요. 제일 꿀팁. 연말정산은 이 항목들이 많아서 복잡하기 그지없어요. 다만 그걸 꼭 생각하셔야 됩니다. 내가 지출했던 거를 세금에서 깎아주겠다는 개념이잖아요. 한마디로 순이익에 대해서만 세금을 매겠다. 약간 이런 거 비슷하거든요. 아니면 정부가 어떤 국민들이 교육 같은 거 했을 때 세금 빼주고 그런다는 거잖아요. 어디에 기부하면 또 그만큼 빼주겠다 이런 거니까 그런 거 영수증 같은 거 반드시 챙겨놔야 됩니다. 특히 교회 가서 기부금 그거 깜빡해요. 내가 기부금 딴 건 다 잊어버려도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의 차이만 알아도 그거만 이해해도 내가 IRP 계좌 무슨 뭐 연금저축 맨날 빼준다는데 요거구나. 500만 원 빼준다는데 그게 아니라 공제율 그건 한도고 내가 넣은 거예요. 공제율이 얼마니까 50만 원 60만 원 빼주는구나. 요거만 이해해도 충분하죠. 그리고 아까 동대가 얘기했던 거 이번 연말정산에 그거 놓쳤는데 경정 청구 가능합니다. 5월 달에 할 때 같이 하시면 돼요. 이제 하죠? 종소세 할 때 같이 하셔도 되고 지금 이거 들으면서 3년 전 내 월세가 갑자기 머릿속에 떠올라서 우리 집주인 아주머니한테 전화를 해서 그거 요청하시는 분들 아마 있을 겁니다. 하시면 되죠. 그리고 요즘은 옛날과 다르게 국세청에서 연말정산 간편한 서비스를 하죠. 그 홈택스 열리는 거 그거 항상 열려 있지 않습니다. 지금 간다면 뭐야? 왜 다쳤어? 그 기간에 열리는 거예요. 1월 15일 날 오픈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픈할 때 모두 달려가서 넣느라고 막 버벅대고 막 그러잖아요. 다 끝났는데 아까도 얘기 드렸죠? 절세 받으려고 뭐 하는 것 자체가 비용입니다. 그 5% 10% 아끼려고 군대 다시 가는 분들 내 기간 늘리겠다고 아니면은 내 의료비 야 된대더라 병원 가자
그러실 필요 없습니다. 교육비 깎아준다더라. 갑자기 학원을 2-3개 가고 그게 훨씬 더 큽니다. 아끼는 것이 최고의 절세가 되겠습니다. 오늘의 연말정산은 여기까지. 정말 그 말로만 듣던 개념이 쏙쏙 정리가 됐어. 이것만 들으면 세무사 한 방에 쏙입니다 이제. 이거 특정 산업 밀어내기 아닙니까? 참고로 연말정산은 네. 그 돈이 안 되기 때문에 세무사분들이 그렇게 여러분들 10만 원 아끼려고 세무 상담이 그거보다 비쌀 수 있어요. 개인 근로자 연말정산은 아는 세무사분이 있으면 물론 베스트죠. 뭐 그렇지 않으면 보통 자기가 잘 챙겨야 됩니다. 뭐 기업이나 뭐 이런 큰데 아니면 나중에 개인 사업자 요 다음 시간이 종합소득세입니다. 자영업자 이런 분들은 규모가 커요. 왜냐하면 여기는 매출액이라는 게 존재하잖아. 법인도 그렇고 이거 잘못하면은 세금이 여기가 너무 크게 움직여요. 연말정산은 잘해야 우리 급여 내에서 움직인단 말이에요. 내 급여보다 세금을 많이 뗄 수는 없어. 자잔자잔한 거 좀 아껴보자는 거죠. 몇십만 원, 몇만 원. 자영업자분들은 내 매출이 5억이야. 비용이 4억 5천이야. 그래서 내가 5천 버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내가 깜빡하고 비용 처리를 못했어. 그럼 5억에 대한 세금이 나오잖아. 그럼 뭐야? 나 5천밖에 못 벌었는데 세금이 막 몇천 나올 수 있는 이런 거기 때문에 이쪽은 좀 크죠. 그래서 이쪽은 세무사분들하고 하는 경우가 대단히 많고 잔잔바리는 잔잔바리로 챙겨야 된다. 끝! 경례 감사합니다.